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계산작업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3페이지 기출문제 따라 계산작업 같이 볼게요. 1-23페이지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학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얘네들 데이터죠. 얘네들 데이터 이용해서 여기 M7에서 N9면 여기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학과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을 구해달라는 소리죠. 그쵸? 근데 사용하라는 건 뭐예요? 에버리지 if죠. 자, 에버리지 if 함수부터 잠깐 보고 하죠. 에버리지 if 함수 어떻게 쓰는 거죠? 는 에버리지 if에서 처음에 뭐 조건의 범위가 먼저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 구할 평균의 범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건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학과 데이터겠죠. 학과 데이터에서 이쪽에 있는 나열된 요게 조건이겠죠. 그죠? 조건의 범위에서 이쪽에 학과, 건축과, 경영과, 건축과, 전자과 찾아서 구할 평균의 범위면 어떻게 돼요? 중간고사에서는 요게 될 거고 기말고사에서는 요게 되겠죠. 되셨죠? 자, 진행해 볼게요. 는 에버리지 if 하셔서 조건의 범위 어디? 학과 데이터에서 조건 뭐 주셔야 돼요? 경영학과. 자, 경영학과 주는데 경영학과는 이렇게 데이터가 세로로 나열됐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열고정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열고정. 그래서 여기다가는 열만 이렇게 고정을 줄게요. 그 다음에 구할 평균의 범위는 중간고사잖아요. 자, 중간고사를 이렇게 주는데 일단은 절대참조를 한번 해볼게요. 절대참조를 하고 진행해보세요. 이렇게 두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오른쪽으로 당겨도 여기가 중간고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참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기말고사를 가리킬 수 있겠어요. 구할 평균의 범위를 기말고사가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요 구할 평균의 범위 있잖아요. 요거를 내릴 때 행값은 고정되지만 이렇게 오른쪽 당길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 칸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G가 H로 움직이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행에 대해서만 고정을 주면 되겠죠. 4하고 43만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볼게요. 최후견들을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구할 평균과 기말고사를 가리키겠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라운드업을 이용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 달라고 돼 있어요. 자, 라운드업 올림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어떻게 주시면 돼요? 1 주면 되죠. 마지막 옵션 1. 1만 주시면은 이렇게 첫째 자리까지 잘 표현되겠죠. 되셨나요? 자, 두 번째 표 1의 출석을 이용해 표 1의 출석이면 요거죠. 요걸 이용해서 표 3의 출석표, 그러니까 여기에다 학생수 분포도 구해달라는 소리죠. 그쵸? 그럼 15번 이하가 몇 명인지, 그리고 16가지 몇 명인지, 뭐 분포도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프리퀀시 함수예요. 자, 프리퀀시 함수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신경 써야 돼요? 범위. 프리퀀시 함수는 태생이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범위를 잡고 어떻게 주시면 됩니까? 자, 프리퀀시 하신 다음에 데이터 범위가 어디예요? 출석 데이터. 이 출석 데이터 전체에서 어느 데이터? 요 빈도 어레이, 요 데이터가 이 빈도수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게 오피스 2021 버전이에요. 여기서 이런 실수들 많이 하시거든요. 프리퀀시 함수 하신 다음에 이렇게 출석 데이터가 요 데이터를 그 빈도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안 하고 범위도 안 잡았죠. 범위도 안 잡은 상태는 엔터를 쳐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가 자동별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해 주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해보죠. 프리퀀시 함수 나오면 무조건 값이 나올 거예요. 범위를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범위 잡고 는 프리퀀시 출석 데이터에서 요 옆에 주어진 요 기준값
빈도 데이터 빈썰이라고 되죠. 이게 얼마나 되는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문제 읽어볼게요. 근데 그 아래 봤더니 표시에는 5명이라고 돼 있고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5명을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자, 텍스트 함수가 뭐예요? 텍스트 함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는 텍스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값을 먼저 구해요. 값을 먼저 구하고 여기다가 뭐 주시는 거예요? 셀 서식 이렇게 주는 거였죠. 그쵸? 그럼 얘는 뭐냐면 현재 주어진 프리퀀시로 주어진 이 값을 셀 서식을 5명 주려면 원래 0명 주면 되는데 거기 문제 단 텍스트 함수의 서식 문자는 샵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셀 서식을 어떻게 달라는 거냐면 샵 명 이런 형태로 달라는 소리죠. 그쵸? 적용시켜보죠. 자, 여기다가 놓고 수식 입력들을 적용을 시킬게요. 텍스트 함수에서 이 값을 어떻게 샵 명이라는 요런 형태의 셀 서식을 적용시켜서 내보내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7명, 1명, 1명 잘 나오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보시면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전 영상에서 구했던 그거죠. 학과별 중간고사 최대값인 학생들 이름 구하는 거. 다만 그걸 좀 이렇게 더 길이만 좀 길어졌을 뿐이죠. 그쵸? 자, 구해보겠습니다. 바로 구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기서 잠깐 멈추셨다가 이거 여러분들 앞에 했던 거랑 완전 똑같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저는 바로 하겠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학과 데이터가 뭐랑 같을 때? 옆에와 같을 때. 아이고, 죄송해요. 학과 데이터가 옆에 데이터랑 같을 때, if 함수 이용해서 뭐 갖고 오시면 됩니까? 중간고사의 점수 갖고 오면 되겠죠. 중간고사의 점수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뭐 구하시면 돼요? 맥스로 이렇게 최대값을 구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은 경영학과 최대값 923이라 잘 나와요. 채우기들 해보시면은 요렇게 값이 잘 나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요거를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값을 구하는데 93이라는 데이터가 중간고사에 몇 번째인지 그거 구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경영학과일 때 93이 어디쯤 있죠?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있죠. 요거 데이터네요. 자, 요 데이터는 21번 데이터네. 21번 데이터. 그럼 여기 이제 행값을 21로 구하면 되겠죠.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매치를 이용해서 이 맥스로 구한 값을 찾을 때 위치값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학과 데이터가 뭐랑 같을 때 옆에 있는 L26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랑 같을 때 여기다 뭘 곱한 값? 내가 찾고자 하는 중간고사. 이 중간고사를 곱한 값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콤마 0.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럼 여기 나온 값이 뭐였어요? 아까 경영학과 할 때 93 최대값 위치값이었잖아요. 얘를 채우기 하시면은 이게 인덱스 행값이 된다고요. 그럼 전작가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김보미가 전작가에서 중간고사 100점이니까 당연히 최고값이겠네요. 자, 행값 구했어요. 자, 이거를 인덱스 행값을 적용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인덱스에서 표해보면 이렇게 다 잡아도 되지만 우리 뒤쪽 교재에 있는 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열을 한 열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즉 사람 이름 있는 요 학생 이름만 잡게 되면은 마지막에 잡보죠. 마지막에 이 데이터를 잡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C열 하나만 잡았죠. 그리고 매치로 전체 값을 구했어요. 마지막에 열 값을 생략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리고 채우기 엔터 해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유니수 볼까요? 21번 데이터 유니수 잘 나오고, 자, 세 번째 좀 전에 봤던 김보미도 잘 나오죠. 되셨나요? 여러분, 다만 이렇게 배열 수식은 거기 문제 보시면은
인덱스 매치 맥스 if 함수 이용한 배열 수식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요때만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배열 수식 사용이라는 말이 없을 때 쓰시는 경우는 뭐냐면 2번 프리퀀시 함수 있을 때는 배열 수식 쓰시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열 수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는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구하셔야 되고, 그 외에 프리퀀시 함수 있을 때는 배열 수식을 쓰셔야 돼요. 그 두 가지 경우.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함수는 그냥 일반 수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다음 페이지는 4번 볼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프린트 잠깐만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처음에 여러분 요거는 그냥 저 그래도 따라 해주세요. 사용자 정의 함수 쉽거든요. 쉬운데, 실수 많이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요것만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 나오시면 문제 읽기 전에 무조건 Alt F11 삽입의 모듈에서 이 퍼블릭 펑션이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 교재 보시면 그 파란색으로 퍼블릭 펑션 fn 총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오타 없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사용자 정의 함수 나오면 무조건 Alt F11 들어서 비주얼 베이직 창 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삽입의 모듈 하신 다음에 그 나온 창에다가 요거는 그대로 쓰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 읽으셔도 돼요. 됐죠? 왜냐하면 이 삽입의 모듈을 안 하시고 엉뚱한 곳에다가 이 코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열심히 문제 풀어보는데 실행이 안 돼서 점수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점수 못 받을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진행해보죠. 자, 사용자 정의 없으니까 Alt F11에서 어떤 거? 삽입의 모듈이에요. 삽입의 모듈에서 여기다 나올 때 거기다 그대로 똑같이 쓴다고 했죠. 퍼블릭 펑션 fn 총점 그리고 여기다가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좀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사용자가 fn 총점이라는 이름의 사용자 정의 함수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한 함수를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마치 서민 에버리지처럼. 근데 그 함수는 출석, 과제, 중간, 기말고사를 인수로 받는 함수래요. 그리고 그 인수는 각각 쉼표로 구분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됐죠? 이 상태에서 엔터 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앞부분 퍼블릭 펑션 있죠? 이 부분만 오타 없이 잘 하고 뒤에다가 가로만 잘 하셨으면은 end 펑션은 자동으로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오타가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거겠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fn 총점 출석 과제 중간 기말고사 인수로 받아 총점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되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fn 총점을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이렇게 줄게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거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거나 fn 총점의 반환 값을 테스트라는 글자를 내보내 주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닫고 엑셀 시트에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써볼게요. 여기는 X자 누르셔도 되고 Alt Q 누르셔도 됩니다. Alt Q 누르셔도 이렇게 나가져요. 그럼 여기다가 fn 총점 주신 다음 여기다가 출석, 과제, 중간, 기말고사를 인수받아서 엔터 치시게 되면은 이 값에 상관없이 얘는 fn 총점 텍스트라는 이런 글자를 내보내 주겠죠. 자, 다시 Alt F11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fn 총점은 는 테스트 한다는 건 뭐예요? fn 총점 테스트라는 글자를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내보내 줄 거를 거기 문제 다시 볼게요. 문제 뭐라고 됐냐면 출석 과제 중간 곱하기 0.3 기말고사 곱하기 0.3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출석 더하기 과제 더하기 중간고사 곱하기 0.3 더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0.3 이렇게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달라는 소리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제 얘는 뭐냐면 출석, 과제, 중간, 기말고사로 받은 값을 요 수식에 대입해서 그 결과값을 내보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Alt Q 눌러서 나간 다음에 는 fn 총점은 출석, 과제, 중간, 기말고사를 인수로 받아서 이렇게 계산을 잘 해줍니다. 됐죠? 그런데 조금 더 꼼꼼하게 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되 거기 문제 뭐라고 되었냐면 출석 중간 기말 중 하나라도, 즉 출석 중간 기말 중 하나라도 이렇게 0이면은 이 총점 무조건 0점으로 계산해달라 이 소리잖아요. 자, 이제 그걸 뭘로 하셔야 되면 if문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if문 하시기 전에 잠깐 보죠. 자, if문은 이렇게 돼 있대요. if 조건식, 그리고 then 주신 다음에 실행구문 else가 뭐냐면 이 조건식이 맞으면 그때는 이거 실행시켜주고, else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실행시켜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조건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출석에서 중간 기말고사까지 하나라도 제로인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게 맞으면 그때는 뭐 해주시면 돼요? fn 총점의 반환 값을 그냥 0으로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썼던 fn 총점을 요 수식을 그냥 적용시켜서 내보내주면 되는 거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Alt F11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if 만약에 자, 오화 조건이죠. 출석 중간 기말 중 하나도 0이면, 다시 출석 중간 기말 하나도 0이면 이제 오화 조건이죠. 오화 조건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형태를 좀 볼게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출석이라는 데 있다가 출석이라는 값이 0인지, 또는 오화 과제라는 값이 중간이구나. 중간고사라는 값이 0인지, 오화 기말고사라는 값이 0인지, then 이렇게 주시면 요만큼이 오화 조건을 연결해 이만큼이 조건식이 논리식이 되고, then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할 일을 적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if를 열었으면 반드시 end if로 닫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 이 상태에서 바로 end if에서 엔터 쳐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줄게요.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fn 총점은 0 이렇게 주면 무슨 뜻이에요? 요 오화 조건으로 만든 이 논리식이 맞으면 그때는 총점을 0으로 달라 이 소리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fn 총점 뭐 주시면 됩니까? 우리 좀 전에 계산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되셨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확인해 볼게요. fn 총점을 누르고 다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자, 이렇게 0으로 바뀌겠죠. 기말고사 0이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함수 프로그램이 처음이라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실제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논리구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이렇게 들여쓰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들여쓰기 안 해도 그냥 다음 줄에 써도 값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이거 들여쓰기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는 버릇도 하시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에러를 잡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는 그대로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것도 같이 습관화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학기별 총점에 따른 등급을 표에서 찾아. 무슨 말인지부터 볼게요. 학기별 총점이라는 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총점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등급표를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서 구해달라는 소리인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학기별 총점은 표 5의 학점 D48에서 D48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학기별 점수를 곱한 값이래요. 자, 여기다 구해볼게요. 는 이거랑 학기별 점수를 곱해서, 자, 채우기 있는 대로 채우기해서 전체를 다 구해볼게요. 이렇게 각각 곱했잖아요. 이 값을 학기별 점수에 곱한 값의 합이니까 얘네들의 합계 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계를 구해달라 이 소리겠죠. 그쵸? 되겠죠? 자, 얘는 서로 요렇게 동일한 위치에 있는 요런 데이터들을 곱해서 걔네들이 합계를 여기다 구한 거예요. 되겠죠? 자, 근데 요게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썸 프로덕트예요. 썸 프로덕트 한번 해볼게요.
sum product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array라고 해서 배열 요구하고 있잖아요. 길이가 똑같은 두 개의 배열을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49, D부터 H까지 맞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이걸 체육엔들 하시면은, 자, 위에서 보시면은 파란색 예측 학점됐다 43210은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요 D40부터 H48 이만큼은 절대참조 이렇게 줄게요. 절대참조 주신 다음에 엔터. 그리고 다시 구해보시면 이렇게 총점이 잘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거를 브이로그를 통해서 요 데이터를 여기서 찾아서 두 번째는 등급 갖고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요거 찾을 때 브이로그, 엣지로그 마지막 옵션 뭐였어요? 정확하게 찾을지 유사일치 찾을지죠. 어떤 걸 찾아야 돼요? 유사일치로 찾아야겠죠. 왜냐하면 13이라는 데이터 똑같은 게 없잖아. 유사값 10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브이로그업을 이용해서 이 썸 프로덕트가 구한 값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여기서 찾으라고.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요를 어떻게 갖고 오라고요? 유사일치로 갖고 오시라고요. 이걸 2를 이렇게 주셔도 되지만 여기다가 1을 주셔도 됩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13이니까 C등급 잘 나오죠. 체육에 보시면 이렇게 값이 잘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해봤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한두 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 한번 풀어볼게요. 실전 모의고사 1회 계산 작업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교재 1-55페이지, 1-55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1회 계산 작업 볼게요.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품사 가격을 이용하여 표 2에 B21에서 B25는 어디에요? 여기 말한 거죠. 여기에다가 뭐 해달라고 되어있어요? 제품사별 최고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보시면은 라지하고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죠. 그럼 나 문제 파악부터 좀 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제품사고 가격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 소리죠. 제품사고 가격을 이용해서 여기다 구해달라는 건 뭐예요? 제품사별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제품사가 옆에 주어진 이 제품과 같을 때 가격을 가지고 와서 이거 여기까지 뭘로 가면 돼요? if 함수. if로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쵸? 갖고 오신 다음에 뭐 하시면 됩니까? 최고가, 우리 아까까지는 요거를 최고가를 맥스로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로 구하라고 돼 있어요? 라지로. 자, 라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는 라지 한 다음에 여기다 값을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값이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if 함수로 제품사별 가격을 갖고 오는 거죠. 그쵸? 가격을 갖고 오는 거겠죠. 그쵸? 가격을 갖고 온 것 중에서 걔네들 데리고 컴마 1하면은 라지 함수는 이렇게 각 들어온 데이터 중에서 제일 큰 값, 첫 번째 값을 내보내 주겠죠. 됐죠? 자, 배열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는 if 이용해서 뭐 제품사 데이터가 옆에 데이터랑 같을 때 그쵸? 자, A21이죠. 직접 쓸게요. $A21 이렇게 직접 써주셔도 됩니다. 그랑 같을 때 가격을 가지고 오라 할게요. 가져가고. 됐죠? 그때 갖고 온 애들 데리고 뭐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주어진 값에서 컴마 1에서 제일 큰 값을 컨트롤 시프트 엔트 배열 수식으로 이렇게 구해달라고요. 채우기 하시면 잘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집에서 실제 실습하시다 보면 이제 요런 게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는 if에서 요 데이터가 는 옆에 클릭하려고 했더니 제품사 클릭하기가 좀 이렇게 클릭해도 되는데 이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요 수식을 좀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하는데 수식 입력 중에 수식을 입력하시면은 이게 옆으로 안 넘어가서 마우스 클릭으로 셀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만약에 최대한 확대 좀 합시다. 자, 만약에 요 제품사 데이터가 뭐랑 같으면 옆에 있는 이 데이터랑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데이터랑 같으면 그때 여러분 값 안 넘어가는 거 보이죠? 그쵸? 이때 뭐 해주시면 돼요? 가격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요. 갖고 왔어요.
갖고 온 애들 데리고 라지 함수로 제일 큰 값 첫 번째 값 구해달라고요. 라지 함수로 컴마 1 주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주시면 이렇게 값이 잘 구해집니다. 채우기 핸들 채우기.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2번 여기다 구하는 건데 문제 파악부터 해볼게요. 문제 파악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죠. 자, 봅시다. 표 1의 제품사와 가격을 이용하여 표 1의 제품사 가격 똑같네요. 제품사하고 가격 요걸 이용해서 뭐 해달라고 돼 있어요? 제품사별 가격이 자 조건 이번에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조건은 앞에서 했으니까 바로 얘기할게요. 제품사 데이터가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고 두 번째 조건 뭐예요? 가격 데이터가 50만원 초과한다고 크거나 같다 50만원 초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동시에 200만원 이하는 동일한 가격 데이터가 작거나 같다 200만원 이하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건 if 함수 이용해서 는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요 제품사가 뭐랑 같아야 돼요? 옆에 주어진 이 데이터랑 같을 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 곱하기 가격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고요? 크거나 같다 50만원 이상 500 아 크다 초과니까는 50만원 초과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 뭐예요? 동일한 가격 데이터가 이하 200만원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전부 다 곱하기로 엔드 조건 엮었어요. 그럼 그 뒤에 관련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뭘까요? 똑같은 거죠. 가격 갖고 와서 걔네들 데리고 라지 함수 이용할 거잖아요. 여기다가 쉼표한 다음에 가격 다시 갖고 오라고 이렇게 줘야 되겠죠.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앞에다 라지 할게요. 라지에서 이 전체 값에서 쉼표 1 제일 큰 값을 구해달라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럼 여기 이렇게 자, 키우기 좀 키울게요. 이렇게 잘 구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해보시면 이렇게 값이 잘 구해질 거예요.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다음에 3번 사용자 정의함수. 자, 어디다 H4에서 H17인가 여기죠. 자, 사용자 정의함수니까는 바로 무조건 Alt F11 먼저 구할게요. Alt F11 먼저 구하겠습니다. Alt F11 눌러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삽입의 모듈. 그래서 그 다음 하실 거 뭐예요? 책에 있는 거 똑같이 퍼블릭 펑션 fn 판매액 그리고 판매량과 가격을 인수로 달라고요. 됐죠? 이렇게 주신 다음에 자, 거기 문제 볼게요. 판매량은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는 소리죠. fn 판매액은 판매량에다가 가격을 곱하는 이런 계산식을 활용해 달라고요. 됐죠? 그런데 조건이 붙죠. 뒤에 판매량이 5개 이상이면 자, 이렇게 조건 처리해 볼게요. 만약에 판매량이라는 이 주어진 값이 5개 이상이면 된 endif로 먼저 같이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맞으면 그때 뭐 해주시면 돼요? fn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에다가 5%한 일인데 결국 1-0.0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0.0 1-0.05면 5% 할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쵸? 이렇게 해주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판매 계산됐고, 자, 그 외에는 그렇지 않으면 뭐 해달라고요?
3% 할인 엘스에서 하셨고 FN 판매액은 여기다가 몇 프로? 1-0.03 이렇게 주면 3% 할인된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DNU 데이터는 지워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Alt Q 누르거나 이쪽 닫아서 확인 좀 해볼게요. 는 FN 판매액은 주어진 게 뭐였어요? 판매량과 가격 그 순서대로 그대로 줘야 돼요. 판매량과 가격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계산해 주세요. 채우기엔들 해보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됐죠? 자, 그럼 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 표일의 제품 모델명을 이용하여 제품 모델명이 뭐예요? 요거 얘를 이용해서 제품 모델명 뒤에 세 글자니까는 뭐 말하는 거냐면 여기 75, 370, 510 얘네들 말하는 거였죠. 이거를 4로 나눈 나머지 0이면은 9분의 1이면 9분이 이렇게 순서대로 달라 이 소리인데 일단 여러분 이렇게 문제 보셨을 때 여러분 눈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될 데이터가 뭘까요? 제품 모델명 뒤에 세 글자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로 구하면 되겠죠. 라이트 하셔서 여기서 컴마 3 하면 오른쪽에 3개 뽑아내 준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에 3개 뽑아내서 데이터가 755, 370, 510, 425 잘 나오는 거 보이죠? 요걸 여러분 눈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맞은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4로 나눈 나머지라고 됐는데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나머지 구해주는 게 뭐였어요? 모드 함수 있었죠? 는 모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주고 나눌 값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숫자가 755고 나눌 값을 4로 주게 되면 얘는 755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모드 이용해서 얘를 4로 나누면 이렇게 나머지를 잘 구해줍니다. 채우기엔들 하시면 이렇게 나머지를 잘 구해줘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게 거기 보시면 value라는 함수 있죠. value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추출한 숫자는 뭐라고요? 문자 데이터라고요. 근데 value라는 게 뭐냐면은 value에서 이 문자 데이터를 이렇게 value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얘가 뭐 다시 뭐로 내냐면 다시 숫자 데이터로 이렇게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하실 때 모드 하기 전에 얘를 value로 다시 숫자로 바꿔서 여기다가 모드를 적용시켜 달라고 했죠. 모드 하셔서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고요. 그럼 채우기엔들 하시면 이렇게 뒤쪽 세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가 구해집니다.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 추주는 거나 추주하고 자 추주 한번 해볼게요. 추주는 뭐였어요? 는 추주한 다음에 여기다가 인덱스 값 주고 값 1, 값 2, 값 3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면은 인덱스 값이 1이면은 첫 번째 값 내보내준 거고 2면은 두 번째 값 내보내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값에다가 9분 1, 9분 2, 9분 3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인덱스 값은 2미를 1이라고 한번 줄게요. 추주한 다음에 값 1, 값 2, 값 1, 2난다. 여기다가 9분 1이죠. 그쵸? 9분 1, 9분 2, 9분 3, 9분 4까지죠. 9분 4. 이렇게 달라는 소리인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 값을 1로 줬더니 자, 인덱스 값 1로 줬더니 첫 번째는 9분 1 내보냈잖아요. 근데 인덱스 값을 옆에서 구했던 이 데이터로 달라 이 소리거든요. 이 데이터로 주면 이렇게 줬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나머지가 3이니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9분 3 이렇게 해서 내보내 준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가 3이면 9분 4 이게 나와야 되죠. 이게 나와야 되죠. 그쵸? 이게 아니라. 그리고 체육연대를 해보시면 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게 0에서 못 뽑아내요. 즉, 이 추주는 이 인덱스까지 무조건 1부터 시작해줘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그럼 보세요. 0일 때 9분 1 나오면 되고 여기 3일 때 9분 4 나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 인덱스 값 요 값에다가 플러스 1에서 얘를 3을 4로 만들어줘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값이 잘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모드를 구한 값에다가 플러스 1에서 내가 원하는 인덱스 값을 만들어 줬어요. 이 인덱스 값에다가 추주에서 인덱스로 쓰고 이 인덱스 값이 1일 때 뭐 준대요? 0일 때 1일 때 9분 1 9분 1 좀 되죠. 9분 1 2일 때 9분 2 3일 때 9분 3 4일 때 9분 4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다운별 빠뜨렸죠. 이렇게 값이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기본적인 함수 활용이에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풀어볼게요. 표일의 화소와 가격을 이용하여, 자, 표일의 화소와 가격을 요 데이터하고 요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22셀은 어디죠? 여기 아래죠. 여기다가 화수가 2000 이상이고 가격이 전체 평균 이상인 제품을 계산하시오 돼 있고 아래 봤더니 뭐 하라고 돼 있냐면 디카운트하고 에버리지예요. 근데 봤더니 화수가 2000 이상이고 가격이 전체 평균 이상인 제품의 수를 계산하라고 했죠. 즉 최종적으로 나와야 될 건 뭐예요? 디카운트 A로 구한 데이터의 개수인 거죠. 근데 그 내부에서 조건에 전체 평균 이상이니까 그 평균의 에버리지를 쓰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여러분 이거 조건부터 만들어 볼게요. 조건은 E24에서 F20이니까 여기다 만들어 달라는 소리거든요. 자, 첫 번째 화소가 2000 이상부터 줄게요. 자, 그거는 쉽게 줄 수 있을 거예요. 화소가 컨트롤 C, 컨트롤 V 2000 이상은 크거나 같다 2000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게 디카운트에 사용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 두 번째 가격이 전체 평균 이상이라고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주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일종의 패턴이니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격 데이터가 크거나 같대요. 뭐보다 에버리지를 이용한 가격 전체 평균보다 엔터 되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고급 필터에서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true, false 나오면 위에 뭐 적어주시면 되세요? 조건이라고 하나 적어주면 되죠. 조건이라고.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사용할 디카운트의 조건이에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daverage, 디카운트는 다 똑같다고 했었죠. 자, 보죠. 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뭐 주시면 돼? 표 전체 실제 계산 필드의 필드명 주고 뒤에 조건의 범위 이렇게 주면 되죠. 조건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표 전체야 그냥 이렇게 다 주면 되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우리 뭐 인덱스나 브이로그에서 표 전체 잡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위에 제목 잡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daverage, 디카운트 얘네들은 위에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표 전체 실제 계산 필드명인데 여기 디카운트 A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세줘야 되는데 어차피 뒤쪽에 조건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모델명 같은 거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즉 디카운트 A이기 때문에 숫자든 문자든 신경 안 써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모델명 같은 거 세워줄게요. 그리고 조건이 뭐예요? 여기 됐죠?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는 디카운트 A에서 표 전체 이렇게 잡을게요. 표 전체 이 정도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잡아주고 실제 계산 필드는 제품 모델명 세워달라고요. 그럼 어떻게 얘가 인식을 하냐면
파란색인 표 전체에서 제품 모델 및 데이터의 개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 주시면 돼요? 조건. 화수가 2000 이상이고 가격이 전체 가격 평균 이상이라는 이 조건을 조건의 범위 이렇게 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잘 계산을 해줘요. 되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계산법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우리 교재 1-72페이지, 1-72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2회 계산 작업 볼게요. 자, 보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자. 자, 1번 문제. 검침이를 이용한 F3부터 F21령 여기 말한 거죠. 여기에다가 사용 기간을 표시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 파악부터 좀 해볼게요. 사용 기간은 검침일이 한 달 전이니까는 뭐냐면 검침일이 5월 5일인가 한 달 전이 언제예요? 4월 5일이죠. 4월 5일, 4월 5일이겠죠. 그쵸? 여기서 한 달 전에 다음 날이니까는 4월 5일이 아니라 4월 6일이겠죠. 됐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 소리죠. 4월 04월 06일. 검침일 한 달 전에 다음 날, 여기에서 언제까지? 5월 5일이니까는, 이렇게구나. 4월 06일에서 05월 05일. 이렇게 표현해달라. 이 소리죠. 됐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이렇게 날짜 데이터 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건 날짜 데이터가 이거를 이렇게 05월 05일로 표현하는 거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것부터 좀 해볼게요. 는 텍스트 함수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면은 예시된 것처럼 표현이 될까요? mm/d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걸 한 달 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자, 볼게요. 이 데이터 한 다음에 여기서 -1이라고 주면 한 달 전 데이터가 이렇게 날짜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달 전 그 날짜 필요한 게 한 달 전에서 하루 지난 날이 필요한 거니까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한 달 전에서 하루 지난 4월 6일 이렇게 잘 들어오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텍스트 함수로 방금 어떻게 표현했었죠? 이렇게 되겠죠. mm/d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쵸? 자, 근데 거기 물결 표시 있으니까 여기다 물결 표시 같이 해줄게요. 물결 표시까지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잘 나올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텍스트에서 똑같이 검침일이 어디죠? E3죠. 검침일을 mm/dd 이 형태로 표현하라고 하면 잘 나오겠죠.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텍스트 함수와 뒤쪽 텍스트 함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연결 연산자가 양쪽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 뭐 교재에 따라서는 얘를 이렇게 mmdd 앞에만 날짜 데이터를 잘 주고 자, 봅시다. 이렇게 04/06, 05/05를 여기 사이를 물결 표시를 이렇게 문자로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연결 연산한 다음에 물결 표시를 이렇게 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요. 얘는 뭐냐면 연결 연산자로 앞에 있는 텍스트 함수와 물결 모양을 연결을 시켜주고 다시 연결 연산자로 뒤쪽에 있는 값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체육하시면 이렇게 값이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였고요. 1번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이렇게 수식 입력을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2번 표일의 업종과 사용량, 표일의 업종이면 여기고 사용량이면 여기란 말이에요. 이거와 표 3의 단가표는 어디 말하는 거냐면 여기 말하는 거, 여기. 자, 여러분들 문제도 있고 시트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줄여서 볼게요. 지금 얘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용 금액은 사용량 곱하기 단가니까 여기다가 사용량이면 어디예요? 이거죠. 곱하기 단가가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아래 그 단가표에서 지금 현재 사용량이 120이고 업종이
공업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업용 중에서 120이면 어디에요? 100 이상 200 미만이죠. 1200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계산해달라 이 소리예요. 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사용량을 옆에서 갖고 오면 되니까 이거 신경 쓸 거 없겠죠. 뭐가 문제냐면은 요 사용량과 업종과 사용량에 따른 그 단가표를 이렇게 적절하게 갖고 올라와야 된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H루거스라고 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문제. 그러니까는 사용량을 이렇게 가로로 가면서 찾아요. 찾아서 몇 번째 있는가 갖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가로 가면 찾는다고 하면 요 데이터에서 찾는다 소리인데 이 데이터 뭐예요? 당연히 사용량이겠죠. 그쵸? 사용량. 한번 해볼게요. H룩업을 이용해서 사용량을 찾는데 어디서 찾으라고? 여기서 찾으라고 할게요. 여러분 병합된 데서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서 그럼 지금 공업용이니까 몇 번째 거 갖고 오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거. 다섯 번째 있는 거를 마지막으로 유사일치, 정확하게 일치, 유사일치로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1204를 갖고 오겠죠. 근데 문제는 자, 이 수식에서 요 사용량 단가표 5라는 이 행값 있잖아요. 행값. 행값을 매치를 이용해서 가정용, 공업용 중에서 잘 적절하게 찾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요게 공업용이잖아요. 공업용이면 여기서 얘를 찾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볼게요. 자, 요 공업용이란 글자를 정확하게 찾으려면 데이터 그 검색 범위를 요렇게 주시는 것보다는 요렇게 주셔야지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만 잘 찾아올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는 매치를 이용해서 이 공업용을 여기서 찾으라고 할게요. 여기서 찾으라고. 컴마 0 주시게 되면은 절대점 줘야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아이고 지운 다음에 다시 해줄게요. 이 공업용을 여기서 찾으라고 절대점 줘서 이렇게 정확하게 찾으라고 주면 이렇게 세 번째로 잘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옆에다 줄게요. 아까 행값 뭐였어요? 5였잖아요. 5요. 그리고 체육연들 해볼게요. 체육연들 하시면 이렇게 나오면은 보세요. 가정용이 떼려는데 우리가 원하는 가정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 됐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값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이 값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딱 데이터에 있는 여기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두 줄이 비잖아요. 그쵸? 두 줄이. 여기다가 이 두 줄에 대한 값을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매치를 이용한 값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2를 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매치 전체를 H룩업의 행값 대신 쓰면 이렇게 값을 잘 찾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사용량 71이면은 여기겠죠. 그 중에서 가정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겠죠. 자, 1100 잘 찾아오겠죠? 자, 볼게요. 111이고 가정용이에요. 111이면 100 이상이 여기고 가정용이니까 1500이겠죠? 1500 잘 찾아오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단가표는 잘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사용량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앞에다가 사용량만 곱해서 이렇게 사용금액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행 찾는 것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행을 찾는 것만. 매치에서 요 업종을 여기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여기서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업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 있다고 찾아준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앞에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병합돼 있잖아요. 병합돼 있죠. 그렇죠? 병합될 때 여기 두 줄 플러스 2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플러스 2에서 이렇게 값이 계산이 잘 됩니다. 이게 뭐예요? 행값인 거죠. 되었죠? 자, 그럼 3번 보시면 사용자 정의함수네요. 사용자 정의함수는 자, 보기 전에 무조건 뭐 하시면 돼요? Alt
Alt F11 그리고 삽입의 모듈 그거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진행해 볼게요. Alt F11 눌러서 자, 이거 필요 없는 거 지워주고 삽입의 모듈 하셔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퍼블릭 펑션 fn 비고는 뭐를 받아요? 청구 방법을 인수로 받아요. 청구 방법을 인수로 받아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되었나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자, 봅시다. 지금 얘가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fn 비곤이 청구 방법 요 데이터를 인수로 받아서 이 청구 방법 이메일이면 여기다 뭐 적어달라고요? 4% 할인. 그리고 우편물이면 뭐 해달라고요? 우편물이면은 없죠? 그 외죠? 우편물이 빈칸이고 그리고 핸드폰이면 여기 핸드폰 있죠? 핸드폰이면 여기 뭐 몇 프로 할인? 2% 할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고에다 적어달라 이 소리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이거를 자 봅시다. 만약에 받아들인 청구 방법이란 데이터가 이메일이면 그때는 endif 먼저 해줄게요. 자, fn 비고는 뭐를 반환해 주면 되냐면은 4% 할인이라는 글자를 반환해 주면 되죠. 글자를 됐죠. 그리고 else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외에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는 조건을 따로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else가 아니라 else 한 다음에 if를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 방법이 핸드폰이면 그때는 뭐 then fn 비고는 2% 할인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근데 띄어쓰기가 돼 있네요. 띄어쓰기 같이 해줄게요. 됐죠? 그리고 그 외에는 else 그 외에는 뭐 해주면 됩니까? fn 비고는 빈칸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었죠? 자, 제대로 작동한지 확인해 볼게요. 다 된 다음에 여기다가는 fn 비고는 청구 방법을 인수로 받아서 적절한 값을 이렇게 내보내 주겠죠. G라고 돼 있네.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 G 있었네. 제가 오타 났네요. 이렇게 해줄게요. 자, 다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퍼레인으로 잘 바뀌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4번 풀 차례에서 4번 문제 파악부터 좀 같이 해볼게요. 표일의 업종 관할사업 전월 사용금액 여기죠. 업종 관할사업소 전월 사용금액 요거죠. 이걸 이용해서 표 2에 P25, T27이면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업종별 관할사업소별 뭐 전월 사용금액 할겠는데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는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이 업종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이 가정용 상업 이거랑 같고 그리고 관할사업소 데이터가 위쪽에 있는 인천해양 서해랑 같다. 요거까지는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때 요 전월 사용금액을 갖고 와서 뭐 해주시면 돼요? sum 함수로 합계 구하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걸 어떻게 구현하나 볼게요. 사실 업종을 검색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업종을 검색하는 거는 요 데이터가 이거랑 같을 때 검색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쪽에 관할사업소인데 관할사업소 보시면은 앞에 있는 두 글자가 위쪽에 있는 얘네들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걸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올 때 left 함수를 이용해서 갖고 오시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됐죠? 그때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sum하고 left만 이용하라고 했지 if 함수 이용하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true로 마지막에 관련 데이터 즉 전월 사용금액 곱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조건모 업종이 얘랑 같을 때 두 번째 조건모 레프트에서 관할사업소에서 두 개 뽑아낸 게 뭐랑 같을 때
이거랑 같을 때 되셨나요? 두 조건이 같을 때 뭐 해주시면 되세요? 전월 사용 금액을 이렇게 곱해달라고요. 곱했죠? 그럼 걔네들끼리 썸 연산 진행하면 썸 연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값이 잘 나올 겁니다.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부터 볼게요. 문제 보시면은 이거 검침일 데이터하고 사용량과 고객 번호를 이용해서 검침일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의 고객 번호 이렇게 갖고 와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거기 갖고 올 때 보시면 이 소리죠. 검침일 데이터가 이거랑 같을 때 고객 번호 갖고 사용량 갖고 와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사용량을 갖고 오시면 되는데 거기 어디에도 if 없죠. if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자, 볼게요. 위쪽에 있는 검침일 데이터가 자, 그럼 우리 이제 5번 한번 볼게요. 5번. 자, 5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문제부터 읽어보죠. 검침일 사용량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고객 번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검침일별 사용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검침일 데이터가 이쪽에 있는 주어진 검침일과 같을 때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이니까 사용량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갖고 오실 때 우리 앞에서는 갖고 올 때부터 if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어디에도 if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소리예요. 위쪽에 있는 검침일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왼쪽 데이터라고 할게요. 왼쪽 데이터랑 같을 때 여기다가 사용량을 곱해요. 사용량을. 그럼 이거 무슨 소리예요? 검침일 데이터가 왼쪽에 같을 때 사용량을 곱하면은 그 해당하는 날짜에서만 true가 나오고 true랑 사용량 곱한 값에서만 해당 사용량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max를 적용시키면 max를 이렇게 적용시키시면은 해당 사용일에 해당 검침일의 사용량 중 제일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매치를 이용해서 요 맥스 값 위에 맥스 할게요. 맥스 값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최대값 찾은 거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그냥 찾으면 안 됐었죠. 똑같이 검침일이 왼쪽 데이터랑 같을 때 사용량을 곱한 값에서 정확하게 찾아 이렇게 줘야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뭐 적용시켰어요? 인덱스에서 표의 범위를 주고 행값과 열값을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표의 범위를 고객번호 하나로만 주게 되면 열값은 생략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리고 행값은 뭐였어요? 행값은 요거 매치를 구한 전체가 행값이었던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놓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죠. 첫 번째 검침일 데이터가 옆에 위에다 놓고 해볼게요. 자, 좀 확대해서 해볼게요. 자, 보죠. 첫 번째 여기구나. 위쪽에 있는 검침이죠. 검침일 데이터가 옆에 있는 이 검침일 왼쪽에 있는 데이터 이거와 같을 때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용량을 곱해요. 되겠죠? 사용량을 곱해서 걔네들끼리 맥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최대값을 구합니다. 최대값을 구하고 이제 이거를 매치를 이용해서 위치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위치값을 찾아보죠. 매치를 이용해서 이 맥스의 위치값을 찾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이 검침일 데이터가 옆에 있는 검침이라고 같을 때 사용량을 곱한 값
사용량을 곱한 값 이렇게 되겠죠. 곱한 값에서 정확하게 찾으라고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이렇게 위치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인덱스 n 값을 쓰고 싶다고 인덱스 하셔서 열 번호를 요렇게 표 범위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볼게요. 표의 범위 이렇게 AR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굳이 열 번호 안 쓰고 생략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좀 마지막에 열 번호를 이렇게 생략하셔도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고객 번호가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3회 우리 교재 1-88페이지 계산자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보시면은 자, 표일의 가격 요거죠. 가격 그리고 판매량 요거죠. 판매량 어디 있니? 요거죠. 그쵸? 그리고 표 아래 얘네들 표 2 요거 이용해 달라는 소리죠. 그쵸? 요거 이용해서 판매 금액 요걸 계산해 달라는 건데 거기 판매 금액은 가격에다 1만에서 할인율을 곱한 다음에 판매량을 곱해서 계산해 달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이 데이터는 가격이니까 이 가격 갖고 오면 되잖아요. 가격 갖고 오고 곱해서 가려고 1 마이너스 할인율인데 할인율을 어떻게 갖고 오셔야 되냐면 이쪽에 보시면 제조연도가 2022, 2025년, 2024, 2023 돼 있죠. 그럼 여기 제조연도가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의 할인율 뭐예요? 10% 이거 갖고 와달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곱하기 판매량 요걸로 이렇게 계산해달라 이 소리죠. 자, 되셨나요? 가격하고 판매량은 그냥 바로 이렇게 갖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할인율은 제조 연도에 따라서 어디서 갖고 오셔야 되냐면 요 아래 표 2에서 여기서 갖고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갖고 올 때 뭘로 갖고 오시면 될까요? 제조 연도를 여기서 찾아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할인율을 정확하게 갖고 오라고 하면 되겠죠? V로가 됐죠?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할인율만 먼저 갖고 와볼게요. 는 V로급에서 요 제조 연도를 어디서 찾으라고요? 여기서 찾으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할인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할인율을 정확하게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값이 잘 나올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 잠깐 일반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0.1, 10%라고 잘 나오겠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적용시켜 볼게요. 자, 가격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지금 V로 구한 게 할인율이잖아요. 할인율 이렇게 했고 곱하기 판매량 H4로 이렇게 주시면 H4로 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됐나요? 이게 뭐야?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인데 그 세 번째 상표 좀 볼게요. 계산한 판매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판매 금액의 우수상품을 표시하시고 그게 뭐냐면 if 함수로 요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1000만원 이상이면 뭐 해달라고요? 요 데이터 현재 구한 이 금액에다가 빼기 우수상품이라고 이렇게 적어달라는 소리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판매 금액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판매 금액을 계산했는데 그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1000만원 이상이면 그때는 뭐 해달라고요? if 요 논리가 맞으면 그때는 V로그업으로 그 계산한 값 있잖아요. 요까지 계산한 값. 이 계산한 값에다가 그죠? 연결 연산서로 뭘 붙여주는? 빼기 우수상품 붙여주면 되죠. 우수상품이란 이 글자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가로 닫고 엔터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우수상품으로 잘 나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1000만원 이상의 우수상품이 잘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뭐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요 논리가 맞으면 우수상품 붙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그 판매 금액을 곱한 이
앞에 줬던 그 계산 있잖아요. 그냥 그 계산 다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현재 보시면은 분류, 제품 코드, 가격을 이용해서 뭐 해달라고? 아래 이 29면 여기서 여기에다가 분류별 제품 코드가 최고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격이, 아이고, 요 가격 있죠. 가격이 최고가, 그러니까 분류별 가격이 최고가인 제품 코드 갖고 와달라 이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마 조건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데이터가 이쪽 데이터하고 같을 때, 이쪽 데이터하고 같을 때 가격을 가지고 와서 근데 갖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 아무리 찾아도 if 없죠. 그럼 뭐 해달라는 소리예요? 조건이랑 가격 곱해갖고 해당 데이터 갖고 와달라는 소리죠. 갖고 와서 걔네들 이용해서 맥스를 먼저 구해요. 맥스를 구했으면 그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최대값을 어디서 찾아요? 가격에서 찾아서 행값으로 만들고 인덱스로 제품 코드 이렇게 갖고 와달라는 소리죠.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보죠. 첫 번째 데이터 뭐냐면 분류 데이터가 옆에랑 같을 때 가격을 이렇게 곱해요. 그럼 요 데이터가 이거랑 같을 때 이걸 그냥 곱하면은 요게 true일 때만 가격 자체가 나오잖아요. 그쵸? 요걸 좀 이따 이제 매치에 검색 범위 쓸 거 잠깐 복사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얘를 max를 구하면 분류가 이거일 때 가격을 곱한 거를 max를 이렇게 계산하면 max 함수 이렇게 적용하면은 요렇게, 아이고, 이거 안 했구나. 요렇게 분류별 최대값이 잘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매치를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매치를 이 최대값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분류가 이거랑 같을 때 가격을 곱한 여기서 찾아야 되려고요. 컴마 0.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 이렇게 행값이 잘 나올 거예요. 되겠죠? 행값 나온 걸 인덱스에 행값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인덱스 하신 다음에 표의 범위를 요 제품 코드만 잡고 행값 구했고 마지막에 열값을 생략할게요.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시면 이렇게 제품 코드가 잘 나오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은 표일의 브랜드 어디요? 브랜드 봅시다. 그죠? 브랜드와 판매량 요거죠. 요걸 이용해서 표사 여기다가 판매 비율 계산해 달라는데 판매 비율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봤더니 브랜드별 판매량이 합계래요. 판매 비율은 브랜드별 판매량 합계를 총 판매량으로 계산해 달라, 나눠 달라는 소리잖아요. 총 판매량이야 뭐 여기다가 이렇게 는 썸에서 이렇게 전체 데이터 구해주세요. 이렇게 다 합계 구해주세요. 이렇게 총 판매량 구해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별거 아닌데 앞에 얘기하고 있는 브랜드별 판매량 합계 아래 함수 보시면 뭐해서 서인프로 구하면 되겠죠. 여기는 어디에도 배열수익이란 말 없으니까 배열수익 쓰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서미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서미프 어떻게 썼던 거였어요? 는 서미프에서 조건의 범위에서 조건 마지막 구할 합의 범위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되었나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해보죠. 는 SUMIF에서 조건의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 조건의 범위에서 조건 뭐예요? 옆에 주어진 G29죠. 됐죠? 그래서 조건의 범위에서 조건 찾아서 구할 합의 범위 뭐예요? 판매량이죠. 판매량 데이터.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되었나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 브랜드에서 퀴디라는 브랜드의 판매량이 합계가 되는 거겠죠. 되었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요거를 우리 아까 보셨던 대로 전체 합계, 전체 판매량 합계 썸으로 나눌게요. 썸으로 나누면은 이게 비율이잖아요. 해당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의 합계로 되었죠. 그럼 이렇게 0.310734라고 나오는데 자, 문제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왔더니 뭐라고 됐냐면 두 번째 삼각형 보시면 얘를 100분율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달라고 됐잖아요. 그리고 아래 봤더니
텍스트 함수 보이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함수는 이 데이터를 특정 셀 서식을 적용시켜 달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텍스트에서 이렇게 구한 썸이프를 썸으로 하는 비율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0.0에다가 % 붙여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첫째 자리까지 100분율로 잘 계산돼요.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은 뭐 fn 추천이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네요. 사용자 정의 함수니까는 자, 진행해 볼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무조건 Alt F11부터 Alt F11 눌러서 이렇게 창이 뜨고 필요한 거 좀 지워줄게요. 그리고 삽입의 모듈 이렇게 삽입의 모듈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진행을 해보세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볼게요.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면은 매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좀 해놓고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창 없어져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거의 매 회차마다 받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 보기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탐색기하고 속성창에서 속성창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Alt F11 눌러서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창 띄우시고 삽입의 모듈 하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책에 있는 거나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퍼블릭 펑션 한 다음에 여기다가 fn 추천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가격과 제조 연도를 이렇게 인수로 받으라고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놓고 진행해보죠. 거기 보시면 fn 추천은 가격과 제조 연도 인수로 받아서 추천을 계산하는 함수다 되어 있는데 추천은 가격이 100만원 미만이고 제조 연도가 2025년이면은 이렇게 그 특수 문자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격이 800만원 미만이고 80만원 미만이고 제조 연도가 2024년도면은 그 하얀색 마름모이죠. 하얀색 마름모꼴.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빈칸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거를 이제 if문을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부터 추천은 가격이 100만원 미만이고 if 추천은 가격 데이터가 미만이래요. 100만원 이거 엔드 해주면 되죠. 엔드 그 다음에 제조연도가 2020 제조연도의 데이터가 2025이면 then 그때 뭐 해달라고 엔드 if 먼저 줄게요. 그때는 fn 추천은 뭐 해주시면 됩니까? 특수문자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여기다가 요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요거 주시면 됐고 자, 두 번째 조건 좀 볼게요. else if에서 가격이 80만원 미만 이거 and 제조연도가 2024이면 된 자, 그때는 fn 추천은 하얀색 마름모꼴 요거 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는 else fn 추천은 빈칸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진행해 볼게요. 이게 함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fn 추천이의 이름은 여기다는 fn 추천은 어떤 데이터? 가격하고 제조연도에서 가격과 쉼표 제조연도 순서 바뀌시면 안 되고 들어가셔도 안 됩니다. 엔터 치시면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채우기인들 채우기 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다 나오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5번 볼게요. 5번 보시면은 마지막 배열 수익 쓰니까 배열 수익이네. 한번 문제부터 파악해 볼게요. 분류, 그 다음에 판매량, 그 다음에 만족도 요거네요. 요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 2의 K29 이거 여기 말한 거죠. 여기다가 조건이 뭐냐면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 만족도의 글자 수가 뭐 몇 이상? 5개 이상의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뭐 판매량의 평균을 계산하고 되어 있는데 일단
if하고 에버리지 함수는 뭔지 잘 아시죠? 그쵸? 뭐 조건 처리하고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근데 len 함수는 거의 처음 나오는 거 같죠? len 함수 잠깐 볼게요. len 함수가 뭐냐면은 데이터에 글자 수 세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len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 수 알려줘 하면 이렇게 글자 수 6개라고 잘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퀴리는 두 글자잖아요. 퀴리 알려줘 하면 이렇게 두 글자로 글자 수 알려주는 거예요. 아래 잉글리시아는 이렇게 5글자라고 잘 알려주겠죠. 어렵지 않죠? len 함수 되게 쉬운 함수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그 조건 처리하는지 볼게요. 자, 배열 함수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라는지 전체적인 큰 틀부터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는 이런 소리죠. 요 데이터가 요 전체 데이터가 디럭스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요게 아니라 뜻이에요. 요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 데이터가 디럭스가 아니고 그리고 글자 수가 5개 이상이니까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len 한 다음에 요 만족도 전체를 이렇게 갖고 와서 그 데이터가 5개 이상 이렇게 조건 되셨나요?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 만족도의 길이가 5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 if 함수로 if에서 이 조건이 맞을 때 뭐 해주시면 돼요? 판매량 표현 구할 거니까는 판매량계 갖고 와서 걔네들끼리 에버리지 구하면 되죠. 에버리지 이렇게 에버리지 구하시면은 되는 거겠죠. 됐나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는 첫 번째 조건 if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 뭐예요? 분류 데이터가 디럭스가 아니라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분류가 디럭스 아니다. 됐죠? 근데 이거는 조건이니까는 여기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조건 하나 명확히 해주면 좋겠죠? 자, 가로까지 같이 줄게요. 자, 가로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뭐였어요? 만족도의 길이가 5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로 하셔서 len에서 요 만족도 전체 데이터, 이 데이터의 길이가 크거나 같다 5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주고 가로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주고 여기 이게 맞을 때 뭐 갖고 오시면 돼요? 판매량 갖고 오면 되겠죠. 판매량 갖고 올게요. 이게 맞을 때 이렇게 맞을 때 판매량을 갖고 올게요. 판매량을 되셨나요? 갖고 왔죠? 갖고 온 다음에 이걸 뭐 해주시면 됩니까? 여기다가 에버리지 평균만 구해주면 되겠죠. 에버리지 마지막 가로도 닫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 동시에 렌에서 이 만족도의 데이터가 5 이상일 때 그때 판매량을 갖고 와서 걔네들끼리 에버리지를 구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값이 잘 나오겠죠. 자, 되셨나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전 3회. 그럼 우리는 이제 계속 이어서 실전 4회도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전 목에서 4회 1-105페이지, 교재 1-105페이지 놓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좀 어렵긴 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제 파악만 잘 하시면 되니까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생년월일 이용해서 주민번호 앞에 6자리를 계산하니까 결국 여기다 주민번호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소리거든요. 표현해달라는 소리인데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주민번호 앞에 8자리 지금 2008년도 11월 29일이니까는 이렇게 되겠죠. 08년도 11월 29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렇죠? 되었죠? 이렇게 계산하고 빼기 주민등록번호 8번째 글자니까는
여덟 번째 글자는 성별이 남자이면 1 아니면 여자나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1 줄게 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별표 6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다만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두 번째 삼각형에 출생연도 2000년도 이후면은 요 데이터를 두 번째 데이터를 성별이 남자일 때 1이 아니라 이렇게 3으로 바꿔달라는 소리죠. 근데 사실 뭐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2000년도 이상이고 여기서만 마지막 김승아만 1981년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앞에 081129 빼기 하고 뒤에 별표 붙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텍스트 함수 이용해서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거든요. 텍스트 함수 이용해서 이 날짜 데이터를 연도 YY DD 하고 빼기까지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081129 그러니까 텍스트 함수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쪽에 뭐 별표 붙이는 것도 그냥 연결 연산자 이용해서 별표 6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잘 붙어요. 되겠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이 성별에 따른 주민번호가 1, 2, 3, 4 중에 적절한 걸 여기다 잘 갖고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거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저랑 같이 꼼꼼히 한번 볼게요. 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성별 데이터가 남자일 때 뭘 해달라는 거냐면은 각각 이품은 돌려달라는 소리거든요. 성별 데이터가 남자일 때 다시 생년월일 2000년도인지 체크해야 되는 거죠. 되었나요? 그럼 성별이 남자이고 생년월일 2000년도 이상이면 그때는 뭐 해주시면 돼요? 이게 맞을 때 3. 성별이 남자이고 생년월일 2000년도 이상이라는 조건이 틀리면 그때는 1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반면에 최초의 성별이 남자라는 이 조건 있잖아요. 이 조건이 아예 틀렸으면 그 전부 다 여성 데이터잖아요. 여성 데이터니까는 그때 다시 생년월일 2000년도 이윤지 체크해서 이게 맞으면은 4 아니면 2 요렇게 중간에 있는 성별 데이터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요 로직 이해되시나요? 이걸 if문을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최초에 성별 데이터가 남자인지 물어봐요. 남자인지 물어봐서 그게 맞으면은 그때는 생년월일 연도가 2000년도보다 큰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맞으면은 3 이렇게 되겠죠. 맞으면은 3 아니면 1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 최초 이 로직이 틀리면은 전체 여기죠. 전체. 자, 볼게요. 요 로직이 틀렸으면 그때는 여기 가서 이렇게 다시 생년월일 연도가 2000년보다 큰지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요게 맞으면 이땐 여성이면서 2000년보다 큰 거니까는 그때는 성별 데이터를 4 아니면은 성별 데이터를 2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요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다 주시면 되겠죠. 자, 옆에다가 만들어서 갖고 올게요. 여러분 굳이 여기다 뭐 이렇게 다 열심히 만드실 필요 없어요. 옆에서 갖고서 그냥 수직 복사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자, if 만약에 성별 데이터가 남자인지 물어볼게요. 남자인지 이게 맞으면 그때는 다시 if 돌리면 되는 거죠. 자, if 돌릴 때 뭘로 돌리셔야 돼요? 출생연도가 2000년도 이후인지 체크해야 되잖아요. if 이어하셔서 요 출생연도의 생년월일이 2000보다 큰지 2000년도 이후인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맞으면 뭐예요? 성별이 남자이면서 2000년도 이후니까는 3. 여기서 틀리면 성별이 남자인 거 맞지만 2000년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1. 되셨나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성별이 남자라는 조건이 전체가 틀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뭐예요? 전부 다 여성 데이터니까는 그때는 if 이용해서 다시 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년월일이 2000년도 이후인지 물어봐서 이게 맞으면은 성별이 여성이면서 생년월일이 2000년도 이후니까는 4라고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라고 주면 되겠죠. 그쵸?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if가 여기서 논리식이 돼 있고 이거 전체가 value 트루고 이거 전체가 value false죠. 그럼 마지막에 가로를 한 번만 이렇게 잘 닫아주시면은 이렇게 3하고 1, 2, 3, 4 이렇게 잘 나오겠죠. 그쵸? 됐죠? 근데 이거는 아마 셀 서식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를 그대로 수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갖고 올게요.
자, 갖고 왔으면 뒤쪽에 별표 그냥 못 붙죠. 여기도 연결 연산자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겠죠. 엔터.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시면 이렇게 주민번호 잘 나오죠. 뭐 수식 되게 긴 것 같은데, 뭐 쪼개놓고 보면은 요 가운데 요것만 잘 계산하실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됐나요? 자, 천천히 한두 번씩 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자, 2번인데, 일단 문제부터 좀 파악을 해볼게요. 문제. 표일의 총 투약일수, 요거죠. 요거와 1일 투여일수, 요거죠. 이거와 표사, 여기 아래 얘네들이죠. 그쵸? 얘네들 이용해서 여기다가 분담금 이렇게 계산해달라 이 소리거든요. 이런 거죠.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총 투약수가 3일이고 1일 투수가 3이에요. 그러면은 3일이고 3일이면 이게 1200원이잖아요. 1200원인데 1200원인데 근데 다만 거기 문제 보시면 약제비 총액 곱하기 분담금이라고 계산돼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담금이 텍스트면 확인해 볼게요. 여기 클릭해 봤더니 이쪽에 수식 입력줄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숫자 플러스 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숫자 플러스 문자 혼합 데이터 외에는 텍스트죠. 텍스트.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텍스트로 그냥 그 분담금을 텍스트로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은 이 분담금을 그대로 그냥 갖고 와달라 이 소리고, 됐죠? 분담금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를 표현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약제비 총액에다 분담금을 곱하라고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 있냐는지 봤더니 아래 볼게요. 아래 봤더니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건 12%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엑셀에서 이 퍼센트를 붙이면 뭐예요? 이건 100분의 1이라고 해서 얘는 숫자 데이터예요. 즉 5일 이상이면은 약제비 총액에다가 분담금을 곱해서 이걸 계산해달라는 소리죠. 그쵸? 되셨나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 해볼게요. 자, 그럼 브이룩업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브이룩업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면 이 총 투약일수를 표 형태를 요렇게 잡아서 찾을 거예요. 요렇게 잡아서. 그럼 총 투약일수를 어디서 찾아요? 요 첫 번째 라인 여기서 찾을 거잖아요. 그쵸?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브이룩업의 마지막 옵션은 정확하게 찾아라, 유사일치로 찾아라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럼 현재 이 데이터를 여기서 찾으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유사일치로. 왜냐면 요 14 데이터라든지 7 데이터는 여기 정확히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근사치로 찾아야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나서 해볼게요. 는 브이룩업 찾는 건 뭐예요? 총 투약일수를 여기서 찾으라고 이렇게 줬어요. 되었죠? 자, 총 투약일수를 요 아래쪽 표에서 찾으라고 줬습니다. 그냥 그 다음 해야 할 게 뭐예요? 여기 열번죠. 열번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 분담금 여기 좀 전에 여기에 3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3이라고 주는데 3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루 투약 수가 이렇게 네 번째 있는 3회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컴마 4에서 마지막에 유사일치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요. 됐나요? 네 번째 있는 열을 유사일치로 찾으라고 이렇게 주면 된다고요. 자, 그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값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4를 어떻게 찾냐면 요 4를 앞에서 몇 번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감 잡히시겠죠? 매치 함수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거기 매치 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매치 함수를 어떻게 적용시키냐면은 지금 위에 있는 게 1에 2에 3에 뭐예요? 1일 투약의 수죠. 그쵸?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여기서 매치를 적용시켜서 위치값을 찾고 그 위치값을 기반으로 브이룩업의 열번을 찾아달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해볼게요. 이렇게 는 매치에서 요 값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여기서 찾으라고. 브이룩업의 요 값을 1일 투에서 요 값을 1일 투에서 3이라는 값을 그 아래 있는
여기서 찾아서 브이로그의 행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이니까 첫 번째, 제일 많이 이거 찾을 거네요. 그럼 여기서 찾으면은 1회, 2회, 3회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되셨나요? 그럼 거기다가 컴마 0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4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체육엔 들어보시면 보세요. 1일 때, 절대참조를 안 했군요. 자, 고정시켜 주시고, 체육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1일 때 1, 2일 때 2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3일 때 4, 1일 때 2 이렇게 돼야 된다요. 열 번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요. 그럼 여기다 뭐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행번호잖아요. 그쵸? 열번호죠. 그럼 이제 얘를 매치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V룩업에 열번호, 컬럼 넘버 대신 이렇게 쓰시면은 분담까지 이렇게 잘 나옵니다. 되셨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총 투약수가 14일 이내 여기죠. 요거 이거일 때는 이걸 곱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약제비 총액을 곱하려고 하면은, 자, 우리 좀 전에 여기 아래서 갖고 왔던 건 뭐예요? 문자죠. 텍스트인데 여기다가 약제비 총액 곱하면 어떻게 돼요? J3을 이렇게 곱해버리면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이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앞에 여기서는 이 약제비 총액을 곱한 값이 필요하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if 에러를 통해서 해결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문자에다가 이렇게 약제비 총액 곱한 걸 먼저 줘. 이 수식을 먼저 준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난다는 건 이건 전부 다 문자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줄게요. if 에러 이렇게 해서 이 계산한 값이 에러가 있는지 즉 오류인지 체크를 해요. 그럼 오류가 났으면 그 앞에 있는 약제비 총액 즉 J3 안 곱해도 되는 거잖아요. 좀 전에 했던 V룩업만 하면 잘 나오는 거죠. 자, 요게 에러일 때 마지막에 있는 V룩업 이만큼만 그냥 표시해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게 에러니까는 J3을 곱하지 않는 V룩업의 결과만 이렇게 내보내 줄 겁니다.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럼 3번 사용자 정의함수 풀어볼게요. 사용자 정의함수. 자, 볼게요. 사용자 정의함수니까 당연히 Alt F11 요거 먼저 들어갈게요. 그리고 삽입의 모듈, 그리고 거기 책에 나온 거 그대로 써볼게요. 퍼블릭 펑션 fn 본인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과 환자 구분을 인수로 받는다 이렇게 줄게요.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자, 문제 읽어볼게요. FN 본인 부담금 환자 구분과 약제비 총액을 인수로 받아서 본인 부담금을 계산한 함수래요. 본인 부담금 약제비 총액이 1,500원 이상, 15,000원 이상이니까 이렇게 줄게요. if 만약에 약제비 총액이 크거나 같다 15000 이상이면서 and죠. and 동시에 환자 구분이 뭐면은 건강보험이면 된, 이해되세요? 약제비 총액 30%를 할인해서 계산하려고 했으니까 그 약제비 총액 30% 할인된 거를 본인 부담금으로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NDF 먼저 줄게요. NDF 먼저 주신 다음에 FN 본인 부담금의 함수의 반환값은 약제비 총액에서 30% 할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하기 가로 열고 1-0.3 이렇게 쓰면 되겠죠. 30% 할인 10%구나. 오케이. 0.1이죠. 0.1. 잠깐만. 30% 맞죠? 제가 잘못 봤네요. 0.3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쵸?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할인하고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이면서 약제비 총액. 자, 볼게요. 그럼 환자 구분이 건강보험인 거죠. 두 번째는. 자, else if 줄게요. else if. 환자 구분이 뭐면은 건강보험이면 건강보험이기만 하면 됐죠, 그렇죠? 그때는 뭐 해달라고요? 이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그렇죠? 약제비 총액의 10% 할인 곱하기 1 마이너스 0.1하면 10%겠죠? 10% 할인 되겠죠, 그렇죠? 되셨나요? 자, 우리 계속 이어볼게요.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이상이면 5% 할인이라고 됐으니까 그것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else if 약제비 총액이 10,000원 이상 그때는 뭐 해주시면 됩니까? 자, FM 본인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의 5%니까는 그리고 1-0.05를 이렇게 뺀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됐죠? 그 외에는 약제비 총액 그냥 표현해달라고. 그 외에는 FN 본인 부담금은 약제비 총액을 그냥 표현해달라고요. 되셨나요? 자, 진행해 볼게요. 는 FN 본인 부담금은 함수가 뭐예요? 약제비 총액과 환자 구분을 인수로 받아서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표현이 환자 구분이면 요 건강보험 일반이고 요거 말하는 거네요. 요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 2에 P28에서 B32면 어디냐면은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환자 분류별 진료 건수만큼 뭐 별필 표현해라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시면 일반인 몇 명인지 일단 그걸 체크해요. 일반인 몇 명 체크해서 그거만큼 여기다가 별표 찍어달라 이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근데 별표 찍는 건 어떻게 찍는 거예요? 거기 보면 리피트 함수 있죠. 리피트 함수부터 볼게요. 리피트 함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는 리피트에서 별표를 이렇게 3번 찍어달라고 좀 이렇게 3번 해서 잘 나오겠죠. 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3 있죠. 3을 뭘로 구하면 돼요? 카운트하고 if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익 구하면 되겠죠. 자, 배열수익 고민해 볼게요. 배열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카운트하고 if를 이용해서 배열수익 개수 구하는 건 이렇게 되거든요. 요 데이터가 이거랑 같을 때라는 논리식을 먼저 만들어요. 그럼 요거죠. 환자 구분이 옆에 있는 일반어 같을 때 if 함수를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if 만약에 그게 일반하고 같을 때 갖고 올 값을 1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1을. 그럼 이게 맞을 때면 1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갖고 온 1을 뭘 계산해 줬냐면 카운트로 이렇게 그 1의 개수를 세준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는 if에서 요 환자 구분 데이터가 옆에 있는 일반이란 글자랑 같을 때 자, 되셨죠? 환자 구분이 옆에 있는 일반하고 같을 때 쉼표에서 갖고 올 게 뭐라고요? 1이라고 숫자 1. 숫자 1을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카운트를 구하면 COUNT 카운트에서 그 1의 개수를 구한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되셨나요?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즉 개수가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 아래서 봤던 그죠? 리피트의 반복인자 이걸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리피트면 바로 더 씌워볼게요.
리피트 하셔서 반복할 데이터를 별표를 뒤에 카운트 if가 반환한 그 숫자만큼 반복해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럼 이렇게 별표가 그 숫자만큼 반복돼서 표현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 표일의 조제일자니까는 요 날짜 데이터만요. 요 날짜 데이터 이거와 어떤 거 환자 구분이 뭐죠? 얘네들이죠. 얘네들이고 이걸 이용해서 표3 여기다가 조제일자와 환자 구분별 갖고 올 건 뭐예요? 약제비총액 이거에 뭐 합계 썸함수 이렇게 이용해달라 이 소리죠. 썸함수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볼게요. 데이터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를 클릭을 하고 수식 입력줄을 봤더니 숫자 1이에요. 즉 여기 보이는 1월, 2월, 3월 숫자 1, 2, 3, 4를 그냥 셀 서식을 통해서 월만 붙였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비교할 때 조제일자랑 이거랑 비교해야 된다는 거는 감이 잡히는데 이걸 직접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날짜 데이터 숫자 1, 2, 3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먼스에서 조제일자를 이렇게 조제일자에서 월만 뽑아내요. 월만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그 뽑아낸 결과값을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되셨나요? 그리고 뭐 위에야 뭐 약제비총의 환자 구분이 이거랑 같을 때 if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는 if를 이용해서 약제비총액 가지고 온 다음에 걔네들끼리 서면산만 이렇게 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진행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 month를 이용해서 조제일자에서 월 데이터만 뽑아내서 그 데이터가 옆에 데이터와 같은지 이렇게 물어봐요. 됐죠? 그리고 동시에 환자 구분 데이터가 위쪽에 있는 일반 보험, 건강보험과 같은지 이렇게 물어볼게요. 되셨나요? 이 두 조건이 맞을 때 if 함수로 약제비총액을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if 가로 열고 요 전체 논리식이 맞을 때 갖고 올 거 뭐라고요? 약제비총액 이거 전체라고요. 되셨나요? 요 논리식이 맞을 때 약제비총액 갖고 와요. 그럼 얘네들 데리고 뭐 하면 돼요? 합계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앞에다가 썸함수 이렇게 적용시킬게요. 썸함수를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고 자 잠깐만 수식 좀 확인 좀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아이고 자 F28은 여기다가 이렇게 F열 열 고정을 했고 그리고 요거는 잘못됐네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F28은 이렇게 열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G27은 요 일반 보험, 건강보험 핵만 고정되면 되는 거잖아요. 핵만 이렇게 고정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합계가 잘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자, 중간에 클릭하셔서 요 데이터가 잘 참조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되겠죠. 혹시나 어디 이상하게 움직인 거 없는지. 이 정도는 앞에서 문제를 꾸준히 풀어 오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